돈이 되는 공시 짚어보겠습니다.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3 보시죠. 세경 하이테크 무상증자 결정 공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9분에 발표가 나왔고요. 이후에 30분 동안 거래 정지된 이후에 거래 재개됐습니다. 10시 50분 구간의 장중 고점 10.6%까지 강세를 기록하다가 현재는 6.8% 상승입니다. 폴더블 폰 관련해서 수요 증가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예, 우선은 스마트폰 부품주가 과거의 영광을 돌리기에는 다소 좀 힘이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스마트폰에 대한 변화가 있는, 즉 이제 폴더블 쪽으로 이제 변화가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특수 보호 필름 쪽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 탑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실질적으로 무상증자 같은 경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유상증자보다는 이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유상증자도 어떠한 자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거래량을 늘리고 좀 활발하게 주가의 부양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63,500원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일정 부분 좀 조정의 흐름은 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좀 사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런 파는 추세로 있을 때 단기 조정 국면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은, 우선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시에 순매도가 2거래일 연속 또는 오늘까지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진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난 8월에 상장한 이후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를 놓고 봤을 때도 또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 개선 추이가 굉장히 드라마틱했고 최근 몇 년간, 그리고 내년도에 실적 성장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90%가량 80% 이상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의 커버 글라스에 들어가는 특수 보호 필름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단기적인 매도 국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몇 등급 주시겠어요? 예, 우선은 만약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꾸준하게 기관들과 외국인들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주체라도 좀 강하게 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은 거의 1등급이나 2등급을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네. 성장성은 있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단기 차익 실현에 따른 이런 수급적인 분들로 봤을 때에는 당분간은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따라서 우선은 3등급에 대한 등급을 놓고 앞으로는 주가의 흐름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세경 하이테크가 고점이다 아니면 지금 팔 시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고, 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꾸준하게 홀딩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우선은 추가적인 조정의 흐름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 한 59,000원 선, 즉 6만 원 선이 다시 밑으로 깨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6만 원 선 초반에 들어섰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꾸준한 보유를 권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수급을 체크하면서 59,000원대 내외에서 모아 나가는 전략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개월 예상 PER 7배 수준 가리키고 있는, 아직 가격 부담은 가격 지표상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수급 잘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2 보시죠. 현대건설입니다. 오늘 기타 경영사항에 대한 자율 공시가 나왔는데요. 수력발전소 수주 공시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음봉을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 2%까지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수주 공시, 주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나요?
예, 우선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이번 조지아 쪽의 부분들이 뭐 최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이 첫 수주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서 잘 포장을 하느냐, 그랬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대한 입지도를 높여가느냐, 상당히 첫 단추를 잘 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수력발전소 공사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현대건설의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는 거는 이 공사를 어떻게 또 진행을 해서 이제 이러한 앞으로에 대해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캐파를 좀 더 시장에 좀 더 강하게 줄 수가 있느냐, 또 브랜드 파워를 더 알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수력발전소 공사로 인한 주가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들 아시겠지만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북 관련주 건설주 안에서도 상당히 대장주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44,000원 부근인데 거의 69,000원대까지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버거운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런 수력발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대건설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강한 모멘텀은 개인적으로 좀 대북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돼서 그로 인한 강한 시세 탄력이 나오면서 수력발전소에 대한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게 돼야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물론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성향상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즉 변동성, 주가의 변동성을 줄 만한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기금이 지난 15일 날 들어왔는데 오늘 다시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대건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유럽의 조지아 쪽에 첫 진출을 했습니다. 규모도 적지 않고요. 8,600억 원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남북 경협주의 중심 종목으로서 매물이 많이 첩첩히 쌓여 있다는 또 수급적인 기술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등급 얼마일까요? 예,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수력발전소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산 부분들, 하지만 남북 경협주와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3등급 중간 단계에 놓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로 가기 위한 지금 다지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등급 제시됐고요. 수급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1입니다. 오늘의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 현재 주가는 1.57%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은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주 의미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수주가 최대 2025년까지 지속이 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압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그리고 고압 터빈 K3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내년부터 본격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3,500억 정도의 지금 규모의 어느 정도 이제 공급 계획을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수급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관들과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신권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도 서서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 또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사는 추세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121선을 터치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궤도로 올라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에도 2020년 이상까지도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또 다른 공급 계약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E와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이 밖에 뭐 자회사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실적에 다 반영이 되더라고요. 현재 주가에서 공략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대는 어떻게 설정할까요? 예, 우선은 현재 가격이 38,800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도 이미 기관들 연기금과 투신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2,000원 정도로 제시하도록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전 고점 부근 자체가 한 43,000원대이기 때문에 42,000원 이상대로 잡아놓고 대응을 하셔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손절가는 36,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에는 손절에 대한 의미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그냥 차트적인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승 궤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고점 대비해서 20%가량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지지선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 그리고 실적 모두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뒷받침한다면서 현재 구간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 42,000원 이상, 손절가 36,000원까지 2등급 제시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